오늘 풍문쇼의 주제, 사회나를 흔든 한국 스타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如果你不知道宋仲基欧巴是谁的话，那这是全民欧巴宋仲基。 이 송중기 씨를 잡으려는 광고주들의 움직임이 사기꾼보다 빠릅니다. 한, 중, 양국에서 무려 100개 이상, 100개 이상. 100개요? 송중기하고 여태껏 작품도 좀 하고 친해놓고 그랬어야죠. 으이그. 사람이 이렇게 쓸데가 없어.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먹 여러분, 들리시나요? 살랑살랑 봄바람에 들려오는 이 아찔한 풍문들. 요거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받아야 됩니다. 탈탈탈 털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아니, 오늘 스튜디오가 유난히 환하게 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새로운 식구들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자, 저희 봄맞이 새 단장을 한 네. 풍문쇼의 새 식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능 엔터테이너로 소문이 자자한 오센 연예부의 기자계 꽃미남 박현빈 기자님. 예! 기자계 꽃미남.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 정도의 미모가 기자계 꽃미남이라면 연예계에서는 정말 꽃미남 밭이에요.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아니요, 저렇게 눌러야죠. 처음에. 길을 눌러줘야죠. 저 내일 기사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가 날 거고. 아유, 우리 굉장히 송준이 오빠 메인에 걸리시는 건가요, 네? 댓글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박 기자 뒷거 하나 캐야겠어. 네네. 그리고 연애, 영화, 시사까지 다양한 장르를 두루두루 섭렵 중이신 뉴스원 스타 연예부 마당발 유수경 기자님 환영합니다. 예, 연락해주세요. 요즘 풍문쇼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인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네. 오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이렇게 편하니? 기대가 만발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분들이 많습니다. 입담이 이분은 사실은 스타죠, 스타. 연예인 못지않는 분이시고요. 예능계 마이더슨이라고 불리우는 황금 예능 작가, 우리 최대웅 작가님. 준비가 살짝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앉아계시고 네네.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가 계세요. 전투적이군요. 네, 전투적으로 나가 계십니다. 오늘 뭐 준비 많이 하셨나요? 글쎄요, 뭐 하나 큰 거 터트려야 되는데. 제가 주로 섭외를 해야 되는 쪽이라 네네. 상당히 2% 나오면 제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근데 중국 프로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 한국 연예계 버리고 임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만나볼 새 가족은요. 네네. 연예가의 엄친아 원조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출신 현직 치과 네네. 의사 장우리 김민아 씨의 남편 원조 뇌생남 김영규 씨입니다. 풍문쇼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볼 때 근거 없는 풍문, 가짜 풍문이 제일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한번 그런 풍문에 대한 실체와 함께 그 시기적인 것도 한번 파헤치고자 제가 한번 투입했습니다. 굉장히. 아니 치과 원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 제가 한양대 영문학과 출신인데 한양대역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대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아 근데 이 와중에 김용구 씨 왜 머리에서 땀 나세요? 이마에 지금 땀이 맺히셨는데. 정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을 지금 서칭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유나 씨? 죄송합니다. 네. 유나 씨. 너무 잘생겨가지고 한번 살짝 찔러봤어요. 예. 자, 어쨌든 뭔가 좌청룡 우백호를 가진 기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요즘 방송계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문쇼. 풍무쇼, 그렇죠. 풍무쇼도 있죠. 그거는 아끼는 분들이 저희는 항상 팔이 안으로 이렇게 잘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저희는 저희 쇼가 최고예요. 저는 무한도전보다 저희 어머니는 이걸 더 많이 봐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사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디션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화두 같아요. 맞습니다. 엄지척이죠, 엄지척. 엄지척.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엄지척이. 아, 신곡이에요. 아, 엄지정 씨 신곡? 그 엄지척. 이거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엄지척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대박이라면서요? 요즘에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네, 엄지척. 엄지척. 아유, 감사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방송계 화두는 중국 내 한류역풍. 한류역. 한류역풍 맞아. 중국 관련된 기사도 하루에 뭐 수십 개씩 보이고 이제 뭐 연예가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절대 명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을 빼고는 이제 2016년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명 차이나머니라고 불리죠. 이 차이나머니가 한국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한중 양쪽에서 동시 방송되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무려 14억의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한창 활짝 꽃피고 있는 사람들. 오늘 풍문쇼의 주제, 차이나를 흔든 한국 스타입니다. 빠밤. 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의 후예! 내 건데. 아우, 좋네요. 최근에 그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고 나서 뭐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관심과 어떤 한류,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다. 이래서 태양의 후예를 극찬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如果你不知道宋仲基欧巴是谁的话，那这是全民欧巴宋仲基。宋仲基究竟为啥这么火？在很多人看来，无非就一个字：帅。这在韩国的成绩计算机制中，可是比欧美还要高的级别。事实上， 이 시간 이후 내 걱정만 합니다. 제가 연예 기자를 쭉 20년째 하면서 신드롬을 일으킨 연예인이 몇 명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연예 기자 하면서 차인표 씨였습니다. 인기가 신드롬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얻은 연예인인데 그렇죠. 그랬고 이제 배영진 씨가 그랬고 최근에는 김수현 씨. 지금 이제 현재 송중기 씨가 바로 신드롬을 말할 수가 있는데 워낙 중국에 인기가 있으니까 송중기 열기 요즘 신드롬이죠. 멀리 가지 않고 그냥 한국 내에서 반응만 봐도 정말 대단한 게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군복 입은 남자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휴가 나온 군인들이 군복을 안 벗는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지금 소개팅 1순위래요. 진짜요? 네. 어떻게 저는 라운지 저희 그 1층에 저희 집 1층에 라운지 바가 있거든요. 군인 처음 봤어요. 네, 태양의 후예 영향이 아니냐. 원래 그전에는 입장이 안 되는 입장이 안 곳이었어요. 돼요. 제가 오늘 서울 패션위크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광장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페피들이 나와 있습니다. 군복 있었나요? 군복? 진짜 군복을 패션 아이템으로 입고 왔어요. 이 철목까지. 그렇게 열풍입니다. 뭐 가요계나 이런 쪽도 워낙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네네. 태양의 OST가 너무 순위권에 순위권 안에 들어서 요즘 가수들이 음반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의미가 없어요. 안 내고 있어요. 이틀 전에 거미 씨를 만났는데 네네. 거미 씨의 OST 주제곡 엄청 1등이지 않습니까? 네네.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아니, 그건 데스티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뭐였죠, 이진 씨? You are my everything. 아, 이거군요. 별처럼 따뜻한 이런 거 아니에요? 지혜 잘한다. 네,
남녀노소 관계없이 요즘 태양의 후예 송중기 아리 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송중기 씨 인기가 더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그러게요. 글로벌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최대용 작가님이 최대용 잘 아실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일단 뭐 인기의 태양의 척도는 뭐냐? 네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전세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이미 전세기는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안 맞으면 전세기 사실 띄우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사기꾼이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인데 송중기 이전에는 김수현을 섭외할 수 있다는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나는 송중기를 섭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패권이 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뭐 사실은 그 우리 송중 씨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봐도 선배 입장에서 봐도 참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렇게 남자도 반하게 하는 남자입니다, 송중기 씨가. 그래서 중국에서 오죽하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맞아. 중국의 4대학 척결 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공식 SNS를 통해 가지고 송중기 상사병을 경계해라. 이런 글을 올릴 정도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어요. 맞아, 저도 여기부터 보면요. 봤어요. 태양의 후예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한국 드라마가 법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경보를 내렸다고 해요. 뭐 완전히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요. 송중기 씨가 빵 뜨니까 기존에 했던 작품들을 다 한 번에 몰아보기 하다가 치려고 이름 분다고 일을 합니다. 일을 뻔했죠. 네, 한번 땄겠죠. 네. 중국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중국은 그냥 공산당 대회를 하면 그날은 그냥 예능 프로그램을 안 내보냅니다. 아예 그냥. 네, 그게 가능한 게 중국이 가장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그냥 갑자기 획일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에서 송중기 씨 피부 비결이 물광 주사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한 중국 청년이 가짜 한국장 물광 주사를 또 맞아가지고 부작용을 또 일으켰대요. 아유. 지금 중국에서 송중기를 역천의 얼굴값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늘을 거스를 정도로 놀랄 만큼 출중한 외모 이런 뜻이랍니다. 네, 그래서 아예 얼굴을 송중기 씨처럼 바꾼 남자분이 계세요. 네, 아내가 송중기 씨의 너무 팬인 나머지 그걸 이제 질투를 해서 얼굴 전체를 송중기 씨처럼 성형을 한 중국 분이 계세요. 아, 그럼 완전 페이스 오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와, 이거는 진짜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요. 그러네. 그래도 그렇게 똑같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송혜교를 봐야 되는데 아내가 송혜교 얼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근데 그 지적이에요. 남편분이 송혜교를 바라고 성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분이 너무 사랑해서 내가 송중기로 이렇게 한번 다시 변해주마. 변해야겠다라고 혹시 몰라 집 사옥이 송중기가 된 세가가 다음에 별 사람이 여자 얼굴 되는 다시 거예요. 보려고 예. 태양의 후예 볼 때는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아내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라는 댓글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부부지간에 이 태양의 후예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녁 먹고 들어가서 일찍 자라. 조용히 아내 강령으로 봤었어요. 아내 강령, 송중기 그 드라마를 볼 때 좌우 앞뒤로 2~3시간씩은 말을 걸면 안 되고 근처에 접근하면 안 되며 그 사색에 빠질 만큼 송중기에 빠질 만큼 그분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강령 10강령이 떴더라고요.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현실로 돌아서 이렇게 딱 우리의 상태를 보면 사실 오징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돼. 오징어 될 수 있죠. 사실 네. 오징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시간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시간으로. 긴급 발언합니다. 예, 예. 태양의 후예 조기동 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전 가정이 전 세계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방송 끝날 때마다 송중기 씨가 이혼하지 마세요라고 캠페인을. 네. 헤어지지 마세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배필입니다 이렇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김수현 씨가 한창 부상할 때 네. 정말 가짜 그 에이전시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에이전시가 섭외만 한다는 얘기 나오면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송중기 씨 같은 경우도 가짜 중국 팬미팅 이런 게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속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든 팬미팅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 유효하다. 그 외의 거는 믿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아니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셨네요. 아니 어쨌든 송중기 열풍의 증거는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진짜 인기의 바로 밑에는 광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송중기 씨를 잡으려는 광고주들의 움직임이 사기꾼보다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군요. 쇄도하고 있대요. 심지어 한, 중, 양국에서 무려
100개 이상. 100개 이상. 100개요? 아, 대박. 좋겠다. 대박. 돈이 얼마야? 형 뭐 했어요? 형 송중기하고 여태껏 작품도 좀 하고 친해놓고 그랬어야죠. 아유, 사람이 이렇게 쓸 데가 없어. 연예계 마당발이라고 했더니 송중기가 빠졌어. 아, 이런 식이라면 제가 송중기 씨 올해 수익 1,000억 이상 예상해 보겠습니다. 1,000억이요? 더 가능합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송중기 씨 몸값은 기본으로 5배는 뛸 거다. 근데 제 추정으로는 그 이상 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지 업계에 따르면 송중기 씨가 태양 후예 전에 광고 출연이 5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배는 뛰었다, 10억. 중국에서는 그거에 또 2배, 20억 정도.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송중기 씨의 몸값은 쭉쭉 올라가는데요. 송중기, 엄지척. 자, 그래서 저희 풍문쇼에서 직접 중국으로 한번 날아가 봤습니다.我特别喜欢的韩国明星像有这个宋仲基啊，然后因为《太阳的后裔》嘛，然后以前对他其实没有特别的了解。金钟国사랑해요 빅뱅 따다라다다 랑땅레 랑땅레 게스트는 누구일까? 其实像我们还有替像 Rain 啊、塞啊、赵寅成、李敏镐这些我们都有帮他们做经纪的。其实最近最受欢迎当然就是宋仲基啦，因为他《太阳的后裔》那部剧在韩国热播，然后中国网络上的点击率也是很高的，而且已经我觉得这2016年上半年最抢手的韩国男明星。现在几乎所有的客户都想找他。就是广告代言跟各个品牌，就大家都知道的嘛，你想到的都要找他，你想不到的也要找他。那个 A 来的啊，你好，你好。你们好，我是宋仲基。中国的女性观众更喜欢爱情的，然后这种为主旋律的一个题材的电视剧。因为宋仲基在《太阳的后裔》中出色的表现，我觉得他赢得了中国大部分女性的一个喜欢，很多人争相宠后的开玩笑要嫁给他，要给他生孩子。我觉得宋仲基作为一个韩国，刚刚服完兵役，然后通过一部作品又再次成为韩国 A 加级的演员，肯定跟他的专业度还有他的人品是离不开的啊，他是一个非常优秀的演员。那现在宋仲基又因为《太阳的后裔》这么红，那肯定所有卫视也想找他。 태양의 후예 열풍 송중기 아리는 당분간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준기 씨에 대한 풍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풍문을 발표를 해야 될까요? 오늘의 풍문, 송중기는 출연하는 작품마다 여자친구가 바뀐다? 에이, 이건 또. 이거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왜 얘기합니까? 오히려 나는 이게 나아. 왜요? 한 사람 오래 만나는 거 싫어. 한 사람 오래 만나는 거 싫어. 괜히 결혼할 것 같아. 싫어. 안 돼, 안 됩니다. 6개월이 그냥 다음 날 사귀세요. 아니 그래도 작품하다 보면 둘이서 약간 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럴 수 있지만 유대위는 정말 안 그러길 진짜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풍문이 나온 건지 이런 풍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앞에 있는 풍문들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부하고 거부하지 않네요. 거부하고 만들기 싫은 것 같아요. 강영욱 국장님, 기자님 예. 하셨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그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기 전부터 이게 이제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해외 촬영이 많이 있었죠. 인터넷을 통해서 두 사람 데이트 목격담이 흘러나왔어요.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하고 같이 손잡고 쇼핑을 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던 거죠. 송혜교 씨는 얼굴을 꽁꽁 싸맸고 송중기 씨는 자세히 보니까 송중기 씨와 같이 나란히 있는 사람이 바로 송혜교 씨다. 얼굴을 싸맨. 그래서 이런 풍문이 들리면서부터 이제 열애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송송 커플의 열애설이 나오고 난 뒤에 진짜 인터넷이 들썩들썩했어요. 우리 오빠는 안 된다고. 이 열애설이 나왔을 때 사실 보통 스타들이 열애설이 나오면 기자들은 무덤덤하거든요. 무덤덤해 그냥 아 그래? 라고 이게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소속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보고 하는데 이 송송 커플이 진짜 사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머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 둘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 약간 이런 반응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근데 진짜일까? 추후에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청자의 입장이 돼서 그 둘을 약간 응원하기도 하면서 응원했어? 그 회사마다 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여자 후배들은 다 송혜교 씨를 그렇게 깎아 내리시더라고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맞아. 없죠. 그래서 전화해 소속사에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확인까지. 그쵸. 아닌 걸로. 아 둘이 사귀나요가 아니라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 뉴욕에서 그 사진 뭐 찍히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송혜교 씨가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칭칭 감았다. 뉴욕이 칼바람이 있어요. 빌딩 사이사이에 몰라요. 감기도 있고 이러면 쩡쩡 싸맬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강 기자님이 아니어야 딱 말씀하신 되고요. 것 중에 손을 잡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걸려요 마음에. 그게 마음이 아파. 아니 근데 이거 나왔을 때 그래서 다 뭐라고 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왜 중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희끼리 이제 여자 기자들끼리 다 정리를 일단 우리끼리.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답정 너네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다시 깁스했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걸로 결론을 또.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상식으로 많이 풍문을 네네. 나는 상식으로 많이 판단했어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사귄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죠. 차나 집이나 뉴욕이 한이 그러니까 어디 무슨 얼마나 많은데요. 저 여행 금지 국가인 시에라리온 이런 데를 가지 뉴욕을 가겠어요. 뉴욕에 한인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의 반증이고 송혜교 씨는 뭐 혹시나 몰라서 꽁꽁 싸맸던가 뭐 아니면은 뭐 홍석천 씨 말고 뉴욕이 추워요. 그렇죠. 근데 이 열애설에 불을 붙인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또 있어요? 있죠. 태양의 후예가 이제 사전 제작이니까 촬영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네. 촬영 끝나고 이제 방영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포착을 한 거예요.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커플 아이템으로 보이는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포착을 한 거죠. 여보세요. 같은 브랜드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둘이 하나씩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최고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같은 분들 아니에요? 아유 이런 유치한 증표 이런 거 안 남깁니다. 내가 정말 안 사귀면. 근데 그런데 정말로 이게 핫한 주제인 게 제가 풍문쇼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바로 주변의 분들이 그 팔찌 좀 물어봐. 진짜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스타일리스트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송혜교 씨가 착용한 그 팔찌가 사실은 팔찌가 아니고 머리끈이었다고 해요. 4개에 1,000원짜리 그런 거 4개 있잖아요. 1,000원짜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송중기 씨가 굉장히 핫한 스타여서 그런지 그렇죠. 하나 이 얘기가 이렇게 대응도 굉장히 빨리 발 빨랐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열애설에 대해서 입을 연 쪽이 송혜교 씨 쪽에 송혜 씨와 송혜 씨가 아니고 송혜교 씨. 송혜 씨랑.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만난 거는 맞다. 뉴욕에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휴가차 뉴욕에 갔다가 송중기 씨를 비롯해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있었고 여러 명이서 합석해서 밥을 먹었던 자리였고 같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혜교 씨가 그동안에 작품했던 송승헌 씨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넘습니다. 다 그런 비슷한 열애설이 났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송혜교 씨 하나 때문에 이런 풍문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작품에서 열애설이 있었죠? 예,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여기에 이제 함께 출연했던 문채원 씨와 열애설이 났었죠.
돼 그럼 있어요. 그때는 뭐 커플티 아니면 뭐 커플 반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송중기 씨가 이제 문재우 씨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약간 백허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핫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열애설 의혹이 났는데. 이진 씨랑 저랑 또 이렇게. 아니 못해요. 아니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열애입니다. 열애 못해요. 뭘 연애해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세요. 역시 이지 씨는 돈 많으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걸로. 아, 왜? 아니, 그래서 두 분이 정말로 사귄 것은 맞나요? 일단 문채원 씨랑 송중기 씨는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두 분이 뭐 만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포착되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애설은 좀 접히게 된 상황이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요. 네네. 이 촬영을 같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더군다나 또 상대 역할을 하다 보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 정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뭐 그걸 갖다가 꼭 연애를 한다고 보기는 그렇죠. 힘들고요. 네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대학교랑 뭐 아니면 직장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근데 좀 우수종자고 너무 잘나고 이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우수해. 이쁜 사람 계속 보는데 사랑이 안 싹트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좀 이렇게 맞아. 예, 좀 그런 감정이 싹틀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배우니까 딱 떨치고 나가고. 근데 이런 소문이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개그계는 아무리 이래도 그래요? 물을 입에서 입으로 먹여줘도 진짜 사귀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개그맨 커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있지만 빈도수가 아무래도 그렇죠, 배우들보다 적죠. 낮고요. 그렇죠. 매우 낮다. 관심도 좀 떨어지는 거죠. 큰 관심이 없어서 기사화도 잘 되지 않고 사귄 지 한 10년 됐는데도 기사를 써달라고 지금 기자한테 연락을 하기도 해요. 먼저 연락해서 써달라. 최양락 씨가 옛날에 그 기자분한테 평현숙 씨랑 사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평현숙 씨한테 좀 해가 될지 모르니까 좀 익명으로 좀 기사를 내달라 그랬더니 최양락 개그맨 홍모 씨와 그리고 뭐 한 시간 뭐 우리가 팬이랑 몇 개 없으니까 희화화 시키시더라고요. 네. 송중기 씨가 착한 남자 이후에 또 늑대소년에서 또 박보영 씨랑 또 열애설이 났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말 뭐 착한 남자가 아니라 그 DNA가 유전자가 우수한 나쁜 남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박보영 씨랑도 열애설이 났어요. 매력적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늑대소년을 개봉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송중기 씨가 박보영 씨와 열애설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송중기 씨가 또 무대 인사에서 박보영 내 거다, 손잡고 다닐래?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열애설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었습니다. 남자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아는 여성분들 이성이 전부 다 이성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송중기도 남자라는 증거죠.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귄 겁니까? 결국 박보영 씨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하도 열애설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너무 친해서 남매 같은 사이입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더 이상 우리 중기 씨의 열애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죄송한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에?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는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는 다들 아시지 않나요? 네. 근데 거기에서 자미 역할, 공주 자미 역할로 나왔던 중국 배우예요. 이분과 열애설이 나서 중국, 대만, 한국까지 뒤섞였던 적이 있죠. 신우가 98년도에 황제의 딸 방송 당시에 굉장히 한국과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41살의 여배우입니다. 나이가. 아이고, 10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 뉴스예요, 이거? 일단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린시우가 자신의 웨이보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당신이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 당신을 만나요.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에 송중기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있다. 매우 좋다. 라는 글을 올려 뭐지? 열애설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송중기 씨가 무슨 치명래 씨도 아니고. 송중기 씨 나름 브레인 아니에요? 브레인이죠. 네가 있다 매우 좋다 이거 네가 있어 매우 좋다도 아니고. 너가 있다 매우 좋다. 이건 뭘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웨이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웨이보라는 중국 SNS니까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한 다음에 번역을 했을 때 이제 너가 있어 매우 좋다가 약간 잘라진 게 아닌가. 이 글이 이제 자꾸 논란이 일어나니까 린신우 씨가 이제 얘기를
글을 또 썼어요. 다시 해명 글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광고 문구였다. 그러니까 광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광고 카피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거지. 다 오해고 전혀 송중기 씨와 친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죠. 징쇼샷! 김소연 씨가 열애설이 있었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죽고 싶어야 돼. 일명 빨간 팬티 사건, 빨간 팬티 사건. 이게 실검 1위가 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지금 이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송중기 씨인데 저는 이제 송중기 씨의 그 데뷔 작품을 그때 봤거든요. 네네. 쌍화점. 네, 쌍화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송중기 씨가 9년차 배우잖아요. 2008년도에 조인성, 주진모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36인의 미소년 그 친위 부대 권룡이의 노탕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었습니다. 정말 쌍화점이라면 조인성, 주진모의 네, 파격 변신이 화제가 됐던 맞습니다.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주진모 씨가 이렇게 노래하는 씬도 기억에 남고 맞아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송중기 씨 역할은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에요. 송중기 씨는 그 뒤에 호위무사 그 잘생긴 호위무사들 중에 한 사람. 맞아요. 그게 쌍화점이 사실 그 미소년들의 알목 씬이 굉장히 화제였던 걸로 봤죠. 기억이 계곡 나요. 알목 음식. 네, 그게 화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몇 번을 돌려요. 그 씬 안에 그러면은 송중기 씨가 있었던 건가요? 저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미소년 36명이 극중에서 알몸으로 계곡에서 물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때 송중기 씨도 같이 홀딱 벗고 올 로드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6명의 미소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살짝 볼 수가 그쵸. 없어요. 이제 확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초록창만 치면 나오나요, 지금?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서 나노로 다 편집해 놨다고. 경훈아, 핸드폰 좀 갖다 주라. 아 진짜 방송 중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보고 싶네. 아유 이러고 싶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신인들이 이렇게 훅 뛰게 되면 그 네 가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뭐 근데 중기 씨는 어떻답니까?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네. 기사에서 영화 늑대 소년의 시사회에서 이 전작이었던 이 티끌모아 로맨스 얘기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아, 그 망한 영화 얘기는 재수없게 왜 여기서 꺼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냥 농담처럼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약간 좀 화를 내신 건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장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작품, 늑대소년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지금 앞두고 있고 또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더군다나 티끌모아 로맨스가 이미 실패한 작품이었는데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 얘기가 턱 나오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갑자기 놀라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평소 스타일이 좀 나왔다고 봐야죠. 평소에 제가 이 시사회 때 있었거든요. 아, 네.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지금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 거 보면 기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그 텍스트만 보면 굉장히 막 도발적으로 보이는데 그 그렇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이 멘트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고 또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할 말은 해야 편하며 굳이 가식적으로 행동하진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이래서 연예인들이 힘듭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그렇죠. 알려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자면 왜 뜬 다음에 변하냐?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빠져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거절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전에는 맞아요. 3건 들어와서 하나 승낙하는데 30건에서 하나 승낙을 하면 29건한테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뜬 다음에는 안 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있어. 뭐냐면 뜨기 전에는 100마디를 해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신경을 안 써 사람들이. 근데 뜨고 나면 한마디만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송중기 씨가 이렇게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중기 씨가 예전에 재수를 했거든요. 송중기 씨랑 재수학원 같은 반에 다녔던 동생이
동생이 저랑 굉장히 친한 또 동생이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연결이 네, 그 재수학원이 되게 큰 학원이었는데 이제 좀 재수학원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연예인 닮고 이러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뭐 2층에는 송승헌 닮은 애, 4층에는 장동건 닮은 애가 있는데 3층에는 송중기 그 자체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 학원이 어디요? 다시 재수하고 싶네. 네, 그래서 송중기 씨가 되게 인기도 많았고 당시에서 제가 그 동생한테 여자도 사귀었니? 물어보니까 여자를 안 사귀었는데 여학생들이 뒷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되게 굉장히 매너가 좋고 의리파에다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좋은 친구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재수를 해서 들어온 학교가 저희 학교였거든요. 그래요? 저희 이제 과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송중기가 그때도 정말 엄청 착했고 방송반이었거든요. 엄청 착했고 후배들이 약간 행사나 이런 걸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유명한 건 아니었는데 부르면 와서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돈을 주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막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면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오, 멋있다. 저는 이런 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변한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본래 송중기는 정말 착했고 그때도 이미 방송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좀 약간 왜곡되고 과장된 게 아닌가. 오늘따라 송중기 유시진 대위가 보고 싶지 말입니다. 너무 착하네. 되게 보고 싶던데 무슨 짓을 해도 생각나던데. 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최고 인기남으로 송중기 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송중기 씨보다 더 먼저 주목받고 인기를 끌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수현 씨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풍문입니다. 네, 손 한 번 흔들면 억 떨어지는 김수현? 이야. 아니 손 한 번 흔들면 억이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흔들길래 억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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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죠. 풍문이 맞다 생각하면 풍문등을 켜주십시오. 그렇지. 뭐 맞겠죠. 네. 나도 이번엔 나도. 풍문등이 켜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등을 켰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손 한 번만 흔들면 소리가 난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김수현 씨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한번 가면 중국 공항이 마비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공항부터 김수현 씨가 도달하는 그 목적지까지의 길 자체가 마비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손 한 번 흘 때 억이 떨어지는지 뭐 수억이 떨어지는지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손을 좀 엄선해서 흔들었을 수도 있죠. 엄선해서 억 떨어질 만한 그게 눈이 아니에요. 이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흔들 곳에서 흔드는 어떤 적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별그대가요. 이 특별한 그 소재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전지현 씨가 김수현 씨가 있기 위해서 시원하게 망가져줬어요, 드라마. 그래서 중국에서 큰 광풍을 일으키면서 치킨 닭날개를 흔들어도 억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냈죠. 그럼요, 별그대 방송 당시에 OST 앨범 최대 물량이 3만 장이었고요. 7분간 방송 앞뒤로 붙는 광고만도 30개 육박했고요. 김수현 씨가 드라마에서 냈다는 빽빽. 당연히 완판됐었죠. 방송에 뭐 들어가는 모든 화면들 다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김수현 씨 대단했습니다. 이 별그대 이후에.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이전 다 빼고 작년 한 해만 CF로 100억을 벌었습니다. 별그대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CF가 5억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별그대로 빵 터지고 나서 중국에서 CF가 20억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4배가 뛴 거죠. 그래서 이 출연료는 중국 최고 인기 스타의 판빙빙에 버금가는 그런 개런티라고 하면 됩니다. 중국 예능방송 최강 대내에서는 한 회 출연료로 5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90분짜리 방송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정말 손 한 번 흔들고 억 떨어진 게 맞는 것 같네요. 뭐 해외 팬미팅을
연상할 때 사실 손 흔든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은데 네네. 팬미팅 수입만 거의 65억 정도 된다고 하고 와. 표 한 장당 한 13만 원쯤 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은 손 한 번 흔들어서 정말 억이 떨어진다는 말이 맞는 거죠. 와. 네, 진짜로 저는 김수현 씨 손 한번 제가 잡아보고 싶네요. 정말 욕심납니다. 말만 들어도 대단한 액수인데 저는 네네. 궁금한 게 정말 이 돈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업체라든가 몸값을 좀 이렇게 올려 맞아. 얘기해야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조금 부풀렸을 거예요.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 드는데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섭섭하죠. 아, 그래요? 이럴 때는 팩트를 기반으로 씁니다. 오. 김수현 씨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탑 배우 빙빙. 황표명 같은 중국에서 정말 톱스타들과 톱5 안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또 유일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규모가 참 대단하긴 해요. 왜냐면 SNS 팔로워만 1000만 명이 육박한다고 그러고 1000만 명이요. 근데 이 바람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본의 한류 바람이 불 때 파친코 어떤 그런 거에 한류 스타들이 많이 그 게임에 이제 얼굴 이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수현 씨가 워낙 중국에 인기가 있으니까 네네. 김수현 씨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게임을 출시할 정도로. 그거 괜찮네요. 얼마나 김수현 씨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었으면은 그 게임을 만들었겠어요. 또 되게 재밌는 게 김수현 씨 팬 중에는 시진핑 주석의 아내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이 김수현 씨랑 닮았다고 말을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약간 가장이 엄청 너무 될것 갖다 같은. 붙입니다. 자기 남편이니까요. 닮은 사진, 앵글 비슷하면 닮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신문에 냈어요. 저도 양쪽에 봤는데 최대한 닮았어도 약간 우리 옛날에 어플 있었잖아요. 한 53%? 왜냐면 비슷한 각도로 크기, 얼굴 크기를 하는데 네. 살 빠졌을 때 보면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해요. 중국 네. 진출하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손 한 번 흔들면 억 떨어지는 김수현은 사실이다. 진짜? 뭐 이렇게 억소리 나는 대우를 받으면서 뭐 중국과 한국의 스타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해요. 네.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신인 가수 김준하 씨.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었나요? 김준하 씨가 이제 갑자기 김수현 씨의 이복 동생이다. 이게 언론에 이제 기사화됐는데 마침 그때 이제 OST 발표와 동시에 기사가 나와서 이 김수현 씨가 한창 주가를 띄우고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았죠. 김수현 씨는 뭐 왕래가 없었다 뭐 이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김준하 씨가 놀기 마케팅이 아니었네 이런 이제 의혹을 받았는데 소속사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이 알려졌던 사실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일반인일 때는 그거를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니까 사실 연예인과 연예인의 얘기다 보니까 많은 대중이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가 됐고 최근에는 또 이 김준하 씨가 아까 나왔던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눈물을 흘렸었죠. 저랑 같은 회사예요. 맞아요. 진짜요? 예, 예. 홍진영 씨하고 같이 썼어요. 굉장히 저도 혼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영 씨?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김수현 씨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김수현 씨는 서로 왕래가 없는 이복 동생이라고 했고 하지만 이미 데뷔한 이상 잘 됐으면 좋겠다. 멀리서나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김수현 씨가 일부러 외동아들이다 이렇게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동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을 배려한 것이지 내가 대중을 기만하거나 속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네. 그 연기 대상에서 그 김수현 씨가 되게 요들송 부르고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시는 실력이 아주 그냥 노래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와. 그 예능인 DNA는 못 속이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김수현 씨 아버지가 80년대 락 밴드 세븐 돌핀스라는 그 세븐 돌핀 가수. 네, 유명하죠. 김충훈 씨라고요. 김수현 씨 아버지입니다.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이혼으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함께 살진 않았는데 축구단 활동도 같이 하면서 교류는 있었다고 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어린 시절 부모가 헤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자랐고 이래서 사이가 안 좋을 것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다정한 사이라고 그래요. 부자지간에는. 그래서 김충훈 씨가 이제 그 아버지가 한동안 김수현 씨를 피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아들한테 누가 될까 봐서 그랬던 거지. 둘이 어떤 뭐 두 부자지간의 사랑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수연이는 가슴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다.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힘이 난다. 그리고 참 잘 컸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김수현 씨가 워낙에 따뜻한 남자고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SNS에 일명 허세글이라고 불리는 글을 올려서 좀 입방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남자 글이기 때문에 목소리 좋은 우리 김영규 씨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진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 때문에 슬퍼하고 죽고 싶어 해야 돼. 후회도 해야 돼. 대박. 누굴 봐도 나만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 날 절대 의심해서 안 돼. 자, 이제 날 사랑해봐. 예전에 떠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SNS에 뭐 올린 게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못 봐, 읽은 못 걸 내가 보니까 정말 미치겠는 게 연기, 널 정복할 거야. 잠깐만.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제가 SNS 중독자로서 보면은 김수현 씨는 허세 한 5단 정도. 네, 그 정도 되지 않냐. 이진 씨 몇 단이죠? 저는 9단이요. 또 일명 빨간 팬티 사건. 빨간 팬티 사건. 그게 뭐예요? 그게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못 봤어요. 많이 나올 텐데 그 신인 시절에 친구 쇼핑몰. 그러니까 뭐 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친구 쇼핑몰을 돕기 위해서 그 빨간 팬티를 착용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셔츠에 팬티만 입고 서로 이제 장난스럽게 팬티를 벗기는 듯한. 이건 실검 1위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 오늘 뭐 송중기 노출과 김수현 빨간 팬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 높은 시점입니다. 검색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5점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5점입니까? 아니 거기에서도 김수현 씨가 도드라져요. 아니 어릴 때.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군계일하기군요. 빨간 팬티도 살리는 남자. 예. 놀라긴 했는데 아주 감사드리네요. 김수현 씨한테 오늘따라. 여성분들 난리 납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차이나를 흔드는 한국 스타 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또 별에서 온 그대가 차이나머니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계로 향하게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달라졌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 대박이었군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네. 별부대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한국 드라마는 4, 5만 불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 이후에 13만 불로 뛰었으니까 거의 뭐 3배. 경제적 효과를 엄청 크게 띈 거죠. 사실 덕분에 좀 주춤했던 한류가 재점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드라마 자체뿐만 아니라 뭐 배우, OST, 제작진, 의상까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검색 사이트에서 400만 히트를 돌파한 최초의 드라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드라마 중에 뭐 유사한 제목 들어봤을 거예요. 유사한 드라마가 별에서 온 뭐 상속자들 두 개를 합쳐서 뭐 그런 드라마도 뭐 만들어졌을 정도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죠? 일본이 배용주 씨 때문에 뭐 배용주 키트도 팔았잖아요. 그 파티용품점 가면 목도리랑 머리랑 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화제가 되고요. 뭐 한국 대통령이 갔는데도 생중계를 안 했는데 배용주 씨가 갔을 때 위성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그 같은 회사의 후배인 김수현 씨가 중국을 뚫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 인구가 한 15배, 14배, 그렇죠. 뭐 그렇죠. 13배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파장이 네. 13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문화나 여러 가지 다른 문화도 인기를 많이 끌었고 네네. 또 이제 그 치과나 의료계에도 중국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 치과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우리나라 그 배우들의 사진을 갖고 이렇게 고쳐달라 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진짜 그래서 네. 저희 동네 별그대 성형외과라고 생겼어요. 중국인들이 진짜 보시는데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요즘 진짜 많이 가요 그쪽으로. 약간 별그대 그 마크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중국 팬들이 많은 걸 보면은
중국에서의 그 스타 대접도 아주 남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륙 한류 스타가 중국에 간다고 하면 배우가 확 달라집니다. 전용기는 기본이고 일단 보안요원만 600명. 상상이 안 가요, 저도요. 그 부분은. 와, 진짜 중국 한번 지출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지혜 씨는 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국 내 한류 스타의 높은 위상은 그들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팬들과 팬들을 막기 위해 동원되는 보안 인력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우 이민호의 중국 입국 당시 무려 보안 요원 600여 명이 동원되었다는데 因为李敏镐当时也是刚刚拍完《继承者》，也是人气特别火爆，然后到场的观众也非常热情，人数无法控制嘛。我觉得如果在现场几千人的话，他带600个保镖是完全是正常的，因为要维持秩序，可能要把那个场地给圈起来。我觉得这种我们也会提供的，我觉得是正常的。然后包括我们那个 FNC 的那个 FT Island 的李弘基来到中国的某一个城市参加商演，当时的女粉丝都因为他晕倒了。对，所以说韩国的明星，特别是男性的明星，非常帅气的明星，在中国的市场是无可想象的。对。 사고를 막기 위해 스타와 팬들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 보안업체 중 스타 개인을 경호한 업체 담당자를 만나보았다. 北京，然后比较工作过，然后比如说像 SM 公司的 ESO， 然后苏活苏年，然后 VC 的一些 B 班些，我们来的时候都是找我们一帮跟他在一起工作过。那你们跟他工作的时候呢，大概一般的情况给他们安排有多少个人呢？ 一般的时候就是看现场情况，然后还有一个公司的一些规定，如果说要是现场人太多的话，一般都是我们说。 그렇다면 중국 톱스타의 경우는 몇 명의 경호 인력이 필요할까? 我们是这个是按个人组了，一般都是贴身的，就是4到6名，4到6人就够了。4到6个人？对，4到6人就够了。 中国的艺人才有4到6个人，为什么韩国的明星安排的这么多的人呢？因为可能是韩国艺人就是中国的人气太高，然后粉丝也特别多。是吗？所以我们基本上这规则就是说必须的保证艺人的安全。 철저한 경호는 기본.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류 스타들은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받고 있다는데 한류 스타를 영입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对，比如说如果他不是坐私人飞机来的话，那头等舱的或者是他的随行团队经纪人啊，都跟他一起的几张票。那总统套房，其实这个其实是不夸张的，因为不是我们接的案子，但是我们同行我了解到的情况是，这是 Rain 的演唱会，就是说他的习惯，因为我们很了解，演唱会都是很多的舞蹈嘛，要给他准备毛巾，对吧？毛巾是一定要白色的，然后要将近100条，然后呢必须是洗过的。其实有一个这个尝试，应该大家都知道它是不吸水的，拍戏也很累嘛。那他已经到这样子的级别的明星，给他这样待遇，可能外界看起来很夸张，但在我们看来，其实这是标准配备，是必须要给的这样子，不然其实好像有点理亏他们了。 인기만큼 최고의 대접을 받는 한류 스타들.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스타들의 활약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길래부터 서울에서 온 그대, 태양에 온 후에까지 아주 이렇게 정말 인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절대 중국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 스타가 오기 때문에 한 50억, 500억을 만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경제 논리도 절대 미치는 장사 안 합니다. 네. 3배, 4배를 남겨요. 많은 스타들이 중국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억 소리나는 그 출연료 때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한국 출연료하고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민호 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하기 전에는 미명이었으니까 이 광고 개런티가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꽃보다 남자부터 상속자들까지 중국에서 정말 데이트를 하면서 개런티가 김수현 씨와 동일한 금액인 20억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무려 200배 가까이가 상승했어요. 200배요. 두 번째 갈 때부터는 이제 전례가 있잖아요. 네.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붙습니다. 10배. 진짜요? 그러니까 그 3배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먼저 받았던 거에 동그라미 하나 붙습니다. 한번 출연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땐 공이 하나가 더 붙는 거. 믿으니까. 아, 부럽습니다. 풀업. 저희가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한류 톱스타의 중국 활동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예. 근데 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누구의 계약서인가요? 누군지가 그거는 누구의 계약서가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3글자입니다. 대박. 이광주 씨, 김수현 씨를 제쳤다는 게 중국에서 행사를 하면 뭐 몇몇 명 오는 건 당연하고요. 주변 교통 통제. 너무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하루로 일정을 축소시킨. 중국 가면은 집을 한 채씩 사온다. 저는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일 띄는 조항이 있네요. 평균 작업 시간이 1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당 하루 휴일을 보장한다. 상기 작업 시간은 아티스트의 의상, 헤어, 메이크업에 소요되는 시간, 호텔 출발과 현장 도착 등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가 있습니다. 이동 시간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까지 다 합쳐서 12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준비 시간이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호텔을 먼 데다 잡으면 오래 걸리죠. 이동 시간. 진짜 녹화 시간이 길면 힘들긴 해요. 사실 풍문쇼도 한 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풍문쇼 녹화 1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방송이 1시간 반이거든요. 저 1시간 하고 저 먼저 퇴근할게요. 피곤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안 나오셔도 돼요. 아니야, 나가 그냥 나가. 지금부터 나가도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차량은 뭐 7시리즈, 뭐 혹은 550에 준하는 차량, 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딱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계약서가 너무 자세한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좋은 차 준비했어요. 그러고 그냥 엉뚱한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세기도 보내주겠다, 중국에서 촬영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일회 찍고 사라졌어요. 중국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걱정인 게 이렇게 우리나라 인력들이 중국에 가서 제작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주고 이제는 이제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인력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중국이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사는 거의 모두 차이나 머니와 협작했죠? 많이 보도는 됐죠. 사실 SM이라든지 FNC라든지 뭐 YG 이런 군이 차이나 머니를 받아들여서 몸집을 키우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 자본만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또 만든 분도 계세요. 바로 중국 부동산 재벌이죠. 왕지총이시거든요. 이분 아버지가 중국에서 부동산으로 제일 유명한 부자인데 이제 왕스총이죠. 아들이 왕스총인데 예전에 막 뭐 2천만 원짜리 막 강아지한테 채우고 SNS에 올리고 막 강아지 너네들은 이런 거 없지? 비슷한데요? 이진 씨하고 저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짓이 비슷한데. 네, 하는 짓이 약간 비슷하건데 이분이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안 되면 우리 집으로 돌아와. 이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린 거예요. 네. 그리고 자회사 이제 캐피탈이라고 해서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엔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 이유가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다. 좋은 예쁜 연예인들 좀 만나기 위해서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 생일날 한국의 유명 걸그룹 티아라를 그러니까 저 초청해서 통해서 엄청난 계란틀 주고 이런 얘기는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분이 나이가 1988년생인데요. 29?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88년생? 나보다 어려? 최근에 이제 뭔가 인터넷 방송 자키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풍선 주는 선물을 누군가 내기를 해가지고 7,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선물을 줬대요. 그냥. 그러니까
TV로 치면 별풍선 7천만 원 싸버린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만큼 뭔가 좀 부를 과시하는 좀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한국에 클럽을 났었어요. 왕수 씨가. 예. 근데 모 클럽에서 현금 따발로 3천만 원을 2시간 만에 쓰고 나갔거든요.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3천만 원 밀려갖고 예약도 못했어요. 예. 화났어요? 짜증났어요. 빨리 줬네. 우리 한류스타에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또 한국 스텝까지 모두를 다 중국 거대 자본에 확 먹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서로 윈윈이 되면 되는 건데 그 중국의 거대 자본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런닝맨스러운 거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스러운 거 안 한다. 그래서 떼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런닝맨 떼는 거. 뭐가 좋겠냐고 내가 붙이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떼는 거 아니면 붙이는 거잖아. 뭘로 붙일 거야? 내가 냉장고에 붙이는 걸로 붙이자고 그랬더니 막 나를 천재로 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10초 생각하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작가로 저도 중국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가봐야 되겠다, 진짜. 그 중국이 따라온 동안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가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네. 자, 지금까지는 차이나를 흔드는 한국 스타 네. 배우 김수현, 송중기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건 스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문입니다. 그래서 김수현을 제친 신흥 스타는 이광수다. 우리의 희망. 그러게요. 이게 지금 많은 한국 예능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맞습니다. 김종국 씨, 또 이광수 씨, 하여튼 뭐 런닝맨 그 멤버들 다 인기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김수현 씨를 제쳤다는 게 약간 너무 의외예요. 아니 이광수 씨 인기 중국에서 그렇게 좋나요? 사실 이런 반응을 이제 저도 똑같았었거든요. 네. 뭐 이광수 씨가 아무리 중국에서 인기가 있어봤자 그 정도는 하겠냐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열린 한류 상품 박람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이틀 정도 참석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광수 씨가. 네. 근데 너무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중국 당국에서 하루로 일정을 축소시킨. 저희도 깜짝 설마 이광수 씨가 라는 생각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정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광수 씨가 중국에서 화장품 모델인데다가 이광수 씨 얼굴이 프린트된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게 화장품으로 출시가 돼서 저는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광수 씨 얼굴을 한국보다 중국에서 보는 것이 더 쉽지 않나 싶어요. 이 중국 시내 대형 백화점 겉에 이제 대형 옥외 곳에, 광고판. 네, 옥외 광고판에 이광수 씨 얼굴이 정말 대문짝만하게 있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이광수 씨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다고 해요. 그 한중 공익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었거든요, 캠페인 모델로. 네. 그게 지금 뭐 국내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TV 그리고 중국 CCTV 등 15개 채널에서 그게 방영이 지금 캠페인 방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익 광고만이 아닌 한중 네. 확장 공익 광고인 거죠? 네. 아니 저도 진짜 대단하네요. 그 공익 광고 봤는데 대박. 광수 씨 편이 나오고 또 중국 편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데 데뷔 초 이광수 씨 데뷔 초 정말 그야말로 데뷔 무명일 때. 때 무명일 때인데 광고 CF 계란표 8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르비안티 못 간대. 그래, 가줄게.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2억 원이라고. 해보면 80에서 이제 2억이니까 250배. 250배. 역시 네, 250배가 딱 올랐어요. 역시 치과 원장님. 서울대. 황수 씨, 네, 서울대. 대단합니다. 멋있어요. 네. 빠르다. 중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인기를 보면은 이광수 씨가 벼락 스타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원래 시작은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광수 씨 키가 190cm거든요. 굉장히 큰 키에 또 꽉 말랐어요. 그래서 이 체형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을 했고
입시를 위해서 아동 연극을 한 것이 연기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입학 후에 광수 씨가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배우를 꿈꾸게 됐는데요. 2008년도에 통신사 광고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표정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뭐 강성진 씨, 전진 씨 등과 함께 이제 시트콤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연기 열정에 대한 거는 최근에 괜찮아 사랑이야. 인기가 많았었어요. 여기서는 사실 배우 이광수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했을 때 희귀병이었죠. 투렛 증후군을 정말 너무 잘 연기를 해서 맞아요. 아, 배우였구나라는 걸 한 번 다시금 저희도 알게 된. 강한 틱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광수 씨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약한 틱장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괜찮아 사랑이야 여기에서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연기에 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 가보면 이광수 인기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김수현 씨는 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그 객관적인 지표로. 네, 어떤 거로 넘었다라는 건지. 아마도 국내에서 적은 개런티를 받다가 그 아까 250배라고 그랬죠? 맞아. 그렇게 비교가 될 만큼 엄청나게 신분 상승이 됐다, 인기가. 아마 그런 점에서 아시아 프린스라는 명성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시아 프린스. 예. You know you light me up inside. You know you turn me on. Girl, you got me burning up. Girl, you got it going on. You in your zone, don't slow it down. Go ahead and roll one up. We gon' get high tonight, like we don't give up.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우리 풍문쇼는 그러니까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루트를 찾아야 되니까. 콩나물.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매 주제에 한류 스타들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작가님도 계시니까 강해란데 한번 갑시다. 연기 포인트를 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냐면요. 네. 등에다 이름을 쓰고 찢어서 이런 게임 형식이 들어가야 돼요. 내 등에는 어떤 한류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말이 많은 분들은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에서 물도 나오고. 그렇죠. 다시 발언권을 테이프를 떼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럽시다. 네. 아,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패널 중에 김종국 씨 닮은 친구 하나 섭외하고 송중기 씨 닮은 분 하나 섭외해서 좀 바꿉시다. 자, 그럼 이 집 빠지고 영동도 빠지고. 그건 안 되는데요. 넘어가세요. 뭐죠? 뭡니까? 아, 형한테 얘기를 해줘. 순간 당황했어. 얘기를 해줘. 당황했어. 아, 진짜 당황했어. 네. 뱅구도 아니고 누구야? 자, 차이나를 흔드는 뱅구도 아니고 한국 스타들. 심형구도 아니고.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의외의 또 스타들도 궁금해져요. 있죠, 있죠. 정보를 탈탈 털어보죠. 네. 제가 먼저 일단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네. 참 그 저번 주에 잠깐 우리 만나서 또 오랜만에 술 한잔 했는데 임창정 씨. 임창정 씨요? 네네네. 아니, 창정이가? 그러니까 임창정 씨는 약간 중국 진출 계획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은 러닝맨을 통해서 스타가 된 송지효 씨 출연한 영화 택시공 2. 아, 그렇게 같이 건너서. 출연을 하셨잖아요. 이게 인기를 얻으면서 덩달아 인기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색즉시공 1 역시 5억 뷰를 넘겼고요. 불법 DVD가 1억 장 이상 판매가 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면서 중국 활동에 그걸 통해서 물꼬를 텄다고 해요. 네. 와. 영화도 영화지만 그 노래 중에 문을 여시오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코믹한 노래인데 아니, 어떤 노래죠?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가요? 맞아. 그거다. 오늘 하루를 그냥 앉아 있나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이게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은근히 어마어마했답니다. 네, 뮤직비디오 속에서 약간 패션이나 그 춤이 있거든요. 특유의 춤이. 네. 그게 영상에서 약간 뭔가 예전에 싸이, 제2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불리면서 뷰수가 한 1200만 가겠다고 하네요. 그 중국에서 제일 큰 춘환이라는 그 쇼가 있는데 네네. 임창정 씨 출연했을 때
뭐 백댄서만 100명 동원했다고 하는데 무대라고 스케일이 진짜 크네요.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14억인데. 예, 그뿐만 아니고요. 임창정 씨가 부른 문을 여시의 노래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 3년 전에 그 한중 가요제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임창정 씨는 자신의 그 히트했던 발라드곡을 부르고 싶었는데 네.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이 문을 여시를 좀 불러달라 이런 얘기. 중국 사람들이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군무 많이 추잖아요. 맞아요. 이걸 한다고요? 맞아. 식당에서도 이렇게 춤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정현 씨의 와 춤 많이 춥니다. 그럼 밥 먹다가 다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요? 식당 오픈 전에 종업원들 몸 풀리라고 그거 네. 문화가 좀 좋네요. 운동 문화구나. 네. 임창정 씨가 색즉시공에서 맡은 캐릭터와 그 문을 여시오의 그 코믹한 모습이 합쳐지면서 약간 좋은 의미로 뭐 좀 이상한 아저씨다. 좋은 인기도 있고 재밌는 아저씨다. 네, 이상한 재밌는 아저씨다. 아저씨다 해서 희한한 그런 아저씨다. 또 별명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즉시공에 임창정 씨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또 코믹 연기의 달인 최성국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그 최성국 씨가 코믹 연기 그 표정 덕분에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스크린 표정. 맞아,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표정, 호탕한 표정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강제 진출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죠. 와.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농구 선수였죠. 농구 야오밍 선수. 그리고 일본 가수 하나자와 카나. 그리고 최성국 씨까지 3대 아시아 표정으로 불리면서 맞아요. 근데 그 표정이 이렇게 정말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한 게임 업체는 억대 출연료를 제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영화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고 팬클럽 회원수가 35만 명에 이르는 거를 보면은 중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스타들이 안 보이면 네. 어디서 갈비집을 하든가 뭐 실내 포차 같은 걸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 안 보이면 중국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하죠. 또 최성국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면 최초의 전성기를 중국에서 누리고 있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선 정말 오랜 시간 무명이었다가 한 방에 인생 역전한 맞아. 가수 우리 상철 씨. 요즘 중국에서 거의 신드롬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그 나는 가수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화권 톱 가수들 사이에서도 경쟁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를 정도로 황철 씨 인기 대단합니다. 우승도 여러 번 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또 한국 노래도 많이 알렸고 노래를 잘하면서 춤까지 추니까 중국 가수들은 대부분 서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현장 투표에서는 또 춤추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황철 씨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 대세답게 중국 SNS 계정 개설 2달 만에 400만 명의 팔로우를 기록했다고. 400만 명이요? 네. 또 쇼핑몰 모델로도 발탁이 됐다고 해요. 이게 황철 씨가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보내면서 부모님, 특히 아버님께서 음악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됐으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를 하는 이런 뿌듯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마음고생 시켰던 거에 대한 보답인 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의 스타지만 가수 데뷔 전에는 이미 구미에서 스타였다고 들었어요. 사실 왜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춤추는 팀들이 공간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공간이 이제 있죠. 춤을 추는 단장이었고 사실 지금도 얼굴 잘생겨 보이지만 그때도 잘생겨서 뭐 따르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하. 뭐 사실은 이제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이게 중국으로 어떻게 갈 끈을 잡아볼까 하고 어떻게 황철하고 좀 친한 것처럼 박경민 부장님 오늘 저번에 번득이 좋아. 아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황철 씨가 이렇게 중국판 나가수에서 계속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제2의 김수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뭐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에서 나 혼자 산다를 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풍 집에서 1000평짜리 집에서 하인 100명 데리고 나온다. 여러 명이서 산다.
원래 원조 한류 스타는 따로 있죠? 이미 82년에 중화권을 뒤흔들었던 한류 스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빙고. 저요. 누구죠? 정윤이. 아, 맞습니다. 영화배우 정윤이가 전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형의 이상형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그 비슷한 얼굴이 김태희 씨입니다. 아,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이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남자분들이라면 뭐 전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장 가서 네네. 그때 야곱네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맞아요. 노주현, 정윤이 네네네. 거기서 찍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작잖아요. 네. 제 얼굴만 주먹만 하더라고요. 정윤 씨 얼굴. 얼굴이? 네. 제가 뭐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미인들이 나왔지만 정윤 씨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뭐 당시에 정윤희 씨는 그러니까 뭐 유지인 씨라든가 몇 명의 그 탑스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윤희 씨가 단연 압도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잡지 시대에는 주로 정윤희 씨가 그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그런 아주 대단했던.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해외 진출 자체가 드문 때 아닌가요? 그랬는데 이때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가 중화권에 상영되면서 100만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뛰어난 미모라고 중국인들의 사랑을 엄청 받으셨죠. 근데 정윤희 씨 같은 경우는 아시아 영화제라든가 이런 영화 배우로서 워낙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스타, 지금도 물론 인기 스타지만 성룡 있죠, 중국에. 성룡이 정윤희 씨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열애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 본토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배우는 이분입니다. 제 동생 송승헌. 그것보다 좀 전에. 좀 전에. 네? 별은 내 가슴에로. 안재욱 씨.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제가 큰 중국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안재욱 씨랑 찍은 사진을 그 술집 사람 다 모였어요, 진짜. 그 사진 한 장 갖고도 어디 가서 다 공짜로 먹고 잘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우, 그 정도예요?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에서 방송되면서 시청률이 5.8% 나왔대요. 5%만 넘어도 국민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톱스타였죠. 근데 중국의 스톱스타 하면 노래랑 연기를 병행하는 것이 좀 잘 먹힌다고 하는데 안재욱 씨가 그런 중국 취향에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럼 앨범 판매량이 진짜 상당할 것 같은데 밀리언셀러 될 것 같고 콘서트도 그럼 한 건가요? 네, 콘서트를 그때 했는데 그때 콘서트 티켓 가격이 그냥 중국 노동자, 그냥 일일 노동자로 따졌을 때 한 달 정도의 임금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죠. 고가의 티켓이었는데도 매진이 된 거였죠. 근데 저렇게 잘 됐는데요. 돈을 하나도 못 그래요? 심지어? 이게 아무래도 1세대 진출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정산을 하고 어느 정도를 뭐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지 제대로 된 그 틀이 짜지 않았던 거죠. 중간중간에 다 그냥 가서. 그래서 지금의 한류 스타들이 받는 뭐 계약금 정도? 그 정도 수입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만 요란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기자들도 많이 초청해서 갔거든요. 저희도 이제 안재욱 씨 중국에서 콘서트 하면은 가서 뭐 저녁 같이 먹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그런 수익이 얻어지는 거는 많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예, 지금 풍문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안재욱 씨.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풍문쇼에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얘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재욱 씨의 인기를 증명할 만한 다른 에피소드는 또 없나요? 뭐 중국에서 행사를 하면 뭐 몇몇 명 오는 건 당연하고요. 재밌는 건 또 중국 교과서에서 안재욱 씨에 대해서 200자 내외로 영문으로 서술하라.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도 안재욱 씨가 중국 팬분들이 굉장히 의리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5개 광고로 맞아요. 네, 안재욱 씨 이야. 영원히 사랑한다. 뭐 이런 그 멋있네요. 그랬죠. 그래서 중국 안재욱 씨가 팬- 그 광고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근데 그 광고 보고 감동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 네. 저도 그런 광고 받아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중국 한류 스타의 계보를 쭉 이어보자면 또 안재욱 씨 다음은 누구세요? 처음 중국에서 한류란 단어가 생겨난 게 바로 H.O.T 때문이에요. 생각나네.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나봐야 이런 날이에 어렵게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중국에서 콘서트를 H.O.T가 하면 보통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중국 뭐 공안 쪽에서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당시에는 예. 폄하하려고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기몰이를 하면은 수만 명이 몰리는 그런 분위기를 가졌고요. 네. 아무튼 현지에서 언론도 부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대서특필을 많이 해요. 이 노래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나들이 너한테 정말 이게 레전드급의 어떤 히트송이었어요. 맞습니다. 익숙하시나요? 지금 춤추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심지어는 이 단지 널 사랑해였기 때문에 이 단지가 맞아, 누구냐? 맞아. 단지. 단지란 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단지 누구야? 단지 누구야? 이러면 찾았어요. 정말. 제가 이번에도 녹슬지 않은 인기를 봤는데 토니 씨랑 같이 가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중국 연예인, 한국 연예인에서 쫑파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 예쁜 여배우가 있어서 이제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딱 심심풀이로 이제 사랑에 찍기 하자 그랬는데 그냥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토니 씨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자란 사대들이 여전히. 지금 중국 문화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네. 2000년 초반에 잠시 한류가 일본으로 쭉 넘어가서 네, 네. 중국 맞아, 한류가 좀 떨어졌는데 맞아요. 그때 약간 틈새 시장으로 또 확 인기를 끌었던 좀 배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장나라 씨인데요. 맞아요. 이 2006년에 드라마 띠아오만 공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2년간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됐대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까지도 장나라 씨를 알고 좋아하는 정말 국민적인 스타로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나라 씨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소천우라는 애칭인데요. 네. 그 천우라는 게 중국 내 최고의 여배우들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칭호고요. 또 장씨, 공리 같이 그런 중국 톱 여배우들과 지금 장나라 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치면 힘에 막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 거죠. 4년 동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네. 그것도 배우뿐 아니라 가수로서도 또 차이나 골든디스크에서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스타입니다. 뭘 하기만 하면 다 1등이네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쭉. 안재우, H.O.T, 장나라, 그리고 홍석천. 제가 런닝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 한 회 출연을 보고 저희 가게에 와주시는 중국 팬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를 기억하시죠? 홍지영 씨도 나왔잖아요. 저도 한 2번 정도 나갔는데요. 그냥 중국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공항에서 이거 찍어주시는 분이 런닝맨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왜? 예, 이랬었거든요. 얼마나 인기 가본다는 많냐면 얘기네요, 진짜. 네, 진짜 웬만하면 유재석 씨 따라다니는 VJ 있어요. 예. 제가 제주도에서 다른 중국 프로 찍고 있는데 그분이 찍고 있는데 중국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에요. 한 10명 정도가 사인하고 사진 VJ를 사진 찍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재석 씨 따라다니면 노출이 좀 가끔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인기가 많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판 그 런닝맨 네.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중국판 런닝맨 이름이 달려라 형제. 달려라 형제. 달려라 형제 시즌 2가 제작이 됐는데 시작한 지 2회 만에 마의 시청률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5%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국민 예능, 중국판 귀가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면 14억 인구라고 했을 때 거의 뭐 7천만 명 정도가 본다는 얘기니까 잠깐만, 인구보다 더. 이거 네. 대본에 써 있는 거 아니시죠? 써 있습니다. 나 지금 계산이 너무 빨리 되는 줄 알고. 진짜 계산이 너무 빠르시길래. 그 7천만 명이고 13억이라고 하면 또 뭐 6,500만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한국의 매주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보는 거니까 더 많이 보는 거죠. 대단합니다. 중국에서도 통할 만큼 한국산 예능이 웰메이드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예능이 중국에서도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추 작가님. 네. 근데 조금 다릅니다. 런닝맨 같은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지 않잖아요. 1박 2일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인기 많은데 중국에서는 런닝맨이 훨씬 인기죠. 1박 2일은 사실은 제작됐다가 망했어요. 중국 배우들한테 야외에서 자라 그러니까 욕을 하고 집에 갔어요. 사실 이게 안 된 거예요. 진짜 그 웃긴다. 그걸 이제 조세호 맞아요. 씨가 해준 얘기인데 PD가 자 그래서 까나리를 드시면 까나리인지 뭐 중국 뭘 먹었겠죠. 이걸 드시면 밖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배우가 너나 자
난 안 해. 아니 왜 어차피 들어가서 잘 거, 나가서 잘 거를 왜 이렇게 오래 쓰냐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고 게임에서 결정하고 밖에서 자면 되는데 벌칙 받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막 소위 말하는 쫀다는 거죠. 막 왜 바꾸고 너는 하겠느냐. 이런 과정이 너무 싫다는 건데 런닝맨은 그게 룰이 명확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더 많은 스타들이 차이나를 좀 흔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국 시장의 크기나 자금력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들이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요. 또 언젠간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스타는 물론 제작 인력까지 중국으로 유출이 되고 이제 중국의 구매력이 커질수록 이제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제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일단 밀려오는 차이나 머니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차이나 머니를 잘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태양의 후예도 사실은 저는 퀄리티 때문에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영원히 우리는 문화의 주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한류의 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차이나를 흔드는 한국 스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한류 스타들 엄지쳐.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쇼 함께 더 은밀하고 궁금한 친구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